소위 물경력이 될까봐. 네, 아, 물건이 맞아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거 이 고민을 저희 때는 그런 거 솔직히 별로 안 했어요. 없었죠. 물경력이란 말이 없었어. 없었어. 네. 개념도 없었어. 네, 그냥 내가 평가를 못 받더니 이렇게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이러면서 그냥 화를 내고 말았었지.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 나가 있고요. 그걸 인스타에 올려서 인스타에 보여질 나를 고민하는 또 다른 나가 항상 같이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경력도 똑같이 그런 것 같아. 일을 하는 나와 일을 하는 오피스를 이제 세팅하고 그걸 또 보는 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고달픈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메타인지를 자기 점검을 엄청 많이 하는 세대이기도 한 거인 거죠. 이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저는 뭐 잘 짚었다고 생각해요. 물경력이라는 뭐 언어가. 근데 이때 이제 빠질 수 있는 함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물경력을 내가 안 만들기 위해서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네이버는 어떻게 생존하려고 하고 계시나요? 아 잠깐 갑자기 근황으로 가면 다시 근황 얘기로 좀 갑시다. 네. 네이버는 네. 뭐 근데 요즘은 그 생각 들어요. 이거 되게 정욱님한테 슬픈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작년에 이제 팀에서 미션 비전을 재정립을 했잖아요. 새로운 대표와 함께. 그래서 그걸 사내에 이제 잘 전파했고 그래도 잘 내재화가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수용업을 한 분위기가 됐고 그 과정을 이제 인터뷰로 해서 작전 타임이라는 영상을 만들었고 뭐 자랑은 아니지만 꽤 긴 13분 정도의 미니 다큐인데 도달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네, 그 매체 집행했던 그러니까 같은 광고 그 매체비 쓴 거 중에는 그래도 끝까지 본다. 근데 의외인 거예요. 왜 끝까지 보지? 근데 대본이 없이 그냥 이제 정말 노 대본으로 인터뷰를 했었던 건데 목마름이 있구나 사람들이 이 어쨌든 고민하는 어떤 그래도 인재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건 어떻게 고민하나 이걸 보지 않았을까. 물론 저희는 되게 타겟팅을 하긴 했어요. 2030에 IT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로 이제 완전 타겟팅을 해서 더 유효하긴 했던 것 같은데 어쩌면은 잘 했지만 프로젝트를 하고 미션 비전을 잘 세웠지만 그 컬처 덱이라고 하고 미션 비전 뭐 밸류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도 약간 아웃데이트 됐나? 요새 그런 생각 들어요. 제가 그 요새 생각이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들어요. 미션을 나누고 그러니까 미션하고 비전도 약간 좀 이게 하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이제 칸이 세 칸이니까 일단 세 칸으로 정리는 한 거야. 이제 미션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고 비전은 대외 뭐 얘기하는 사업적 약속 정도고 그걸 이루기 위한 이제 how가 value라고 저희는 정리를 한 건데 지금은 이제 속도도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그렇게 3번면으로 나눠서 세 칸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하나의 키워드나 하나의 문장일 수도 있겠다. 모든 게 이제 파괴되고 다시 근본부터 생각해 봤을 때 이전에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빈칸을 답습한 건 아닌가? 뭐 그런 사실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이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무용론을 가끔 떠올리기도 하고 네. 의미가 있는가. 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건 있어요. 그 개인적으로 갑자기 잠깐 MBTI로 잠깐 가보면 N 성향과 S 성향이 있어요. 미션 비전 같은 거에 대해서 S 성향이 되게 강한 분들은 기뚱으로 만들어요. 사실 알죠. 뭔 소리야. 네. 일이 더 중요하고 실 돌아가야 되고 저는 그거 되게 맞다고 생각해요. 실용적인 접근 잊으면 안 돼요. 근데 N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뭔가 그런 거 그러니까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들도 여전히 회사에 있고 어쨌든 저는 그리고 미션 비전 했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미션 비전 선포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갈량이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 변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실제로 맞잖아요. 맞아요. 워킹이 되는 전략을 짜고 실제로 나가 승전을 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냐고 하면 적어도 혼선을 줄여주는 역할들, 그쵸. 초점을 모아주는 역할들. 우리가 이게 맞냐 이게 맞나를 논하고 있을 때 아니야 일단 이거 맞아라고 했으니 가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역할. 이 사업이 결정적일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예를 들면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그래도 그걸 떠올리면서 일을 할 때 좀 혼선을 줄여주는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특히 핵심가치나 비전은 이제는 진짜 빨리 바뀔 준비를 하고 약간 그냥 버전업을 1.1, 2.2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션은 모르겠는데 비전 이런 것들은 이제 6개월 뒤에 달라질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그냥 우리 잠깐 이렇게 이 모드, 그러니까 모드 전환에 가까워. 작전 타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번에 이 모드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 건데 해보고 얘기합시다 정도에 가까운 것 같아요. 되게 얘네처럼 막 출정식처럼 막 던지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자 우리 이번엔 그 빌드업을 해보자
맞아요. 근데 이게 통하지 않아. 6개월 뒤에 우리 킥앤러시를 하자. 이게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가볍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래서 더 그 좀 무게감은 예전에 비해서는 주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냐라고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그럼 약간 뭐 주제를 조금 더 이렇게 해보자면 그 정도의 정말 장인 정신이랄까? 그렇게 뭔가에 미쳐서 목숨 걸고 하는. 목숨 걸고 정말 하는 그 모수의 그 안성재 셰프가 오라벨을 지켜서는 뭔가 이룰 손석희 수 나와서 없다고 한 거에 막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시대에 그렇게 정말 내가 뭐를 미션이나 비전을 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세대라고 하는데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걸 그렇게 미친 듯이 헌신하고 몸바치는 정도의 그걸 장인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어딩을 해야 될까요? 뭐에 미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는 밸런스라는 워딩으로 너무 여기에도 저기에도 또 가지 않고 본인을 딱 이렇게 컴포트한 데 두려고 하는 기질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조직 문화에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세대적 특징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되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걸 네이버가 특히 그 고민이 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네이버 다닐 때 모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이버를 나가서 다른 회사에 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네이버로 돌아온 직원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회사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관학교 같은 역할이 돼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일하던 애들이 나가서 더 그 회사를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되게 온실처럼 키워져가지고 더 터프한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 회사 안 되겠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네이버는 그런 사람들 받아주고 그게 되게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심지어 다시 온 사람들은 좀 더 씩씩해져 있고 감사할 줄 알아. 그렇죠. 그래서 받아주는 거야.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좋은 회사인지 몰랐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저는 그 결핍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일본도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왜 유도리 세대라도 살다고 해서 경쟁을 많이. 그러니까 저는 모든 가치를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경계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좋고 협력을 해서 막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언뜻 되게 당위성이 있어요. 맞는 말 같아. 근데 그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도 있어야 봐야 되는데 잘 못 보는 경향들이 있어. 왜냐면 우리가 너무 치열한 경쟁으로 우리 사람 죽잖아 라고 말하면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그건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뭔가 치열하게 하는 그러면서도 막 부딪히고 깨지는 그것도 배움이 또 있으니까. 어쨌든 일본도 그 세대가 사실은 별로 깨진 게 없어 내 안에서. 결핍도 별로 없고 그냥 괜찮아. 그러다 보니 더 지향하는 것도 좀 사라진 세대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해도 나는 괜찮아. 맞아. 근데 적당한. 그게 시대랑 잘 만나는 게 일본이 실제로 외부 환경이 변하지도 않으니 더 자극이 올 만한 것도 없는 거야. 맞아. 오히려 저성장 시대에 너무 텐션 높은 애들 있으면 힘들어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질렀는데 잘 안 되고. 그럼 왜냐면 구조가 성장이 아닐 때는 실제로 질러서 더 리스크를 크게 받고 안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이게 더 나, 현상 유지가 나, 라는 세대가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도 저는 그 비슷한 흐름에 지금 있잖아요. 사실 일본과 뭐 따라가는 느낌이고. 그 결핍이 사실 없죠. 지금 이제 친구들이 맞아. 워낙 풍족한 뭐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의 뷰가 좋지 않죠. 훨씬 좋지 않죠. 맞아요. 그냥 내가 지금 아등바등. 그래서 전 되게 납득이 돼요. 일단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보다 공감이 일단 되긴 하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공감은 하지만 동의를 하냐? 혹은 제가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왜냐면 스스로 어쨌든 뭐랄까요? 좀 오히려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똘끼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부딪혀보고 맞아요. 깨지고 막 이상한 경험 해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시기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 균형추를 나름대로 잡아가는 스스로 배워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경우를 좀 더 많이 봐서 맞아. 오히려 그런 치고받는 깨짐이 없이 가다가 나이 되게 들고 안정된 시기에 그게 이제 찾아오면 되게 힘들 수 있어서 맞아요. 저는 오히려 좀 젊을 땐 그래도 그러니까 균형도 한번 무너져 보고 전 되게 많이 무너져 봤던 적도 있어서 한번 뭔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나에게 맞구나 라는 거를 배울 때까지는 좀 이렇게 입속 챙기지 않고 네.
걸 전 권하긴 하죠. 네. 근데 뭐 여기 있는 사람은 그 말에 200% 동의할 텐데 그 생각과 말을 어떻게 젊은 사람들한테 설득시킬 것인가 내지는 공감시킬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전 그 설득 포인트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 이건 이제 그 형님과의 에피소드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면접 봤다 떨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면접 보고 떨어진 이후에 네. 어떤 생각을 되게 하게 됐냐면 왜냐면 저는 어디서 떨어진지 제가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내가 되게 알았어.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해야 이직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일했고 6개월 뒤에 이직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직을 못해라고 좀 말해줘.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왔어요. 네, 네. 약간 상담을 하고 싶어서 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회사 안 받아주고 저 진짜 열받아서 나가고 싶어요. 이제 얘기를 몇 번 나눴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친구가 몇 가지 못 보고 있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조직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약간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리더가 봤을 때 아쉬운 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피드백을 많이 못 들었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몇 가지 피드백을 하면서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왜냐면 요즘에 그래서 자기가 되게 MZ처럼 일했다는 거야. 그 꼽고 네. 이렇게 그 모드로 있었대요. 뭐 이해는 돼. 너무 이해되고 네. 나는 그건 아는데 근데 지금 원하는 건 일단 탈출이라고 하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 때 그걸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제 어쨌든 다음 회사가 누군가 일할래 하면 그 약간의 그 치열함이 있는 친구랑 함께 일하고 싶고 어쨌든 리그를 올라간다고 하면 3부에서 2부 올라가고 싶거든. 그러면 그 올라가는 리그에서 그 내가 있는 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고 오히려 말하는 게 현실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뭘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으면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더라.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먹혔고 어떻게 내부에서 먹히게 잘 전달하고 있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비슷한 이직까지로 얘기하진 않는데 그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예상 가능한 것대로만 계속 움직이면 나중에 이제 네가 리더가 됐을 때 그렇지 않은 이제 후배들한테 조언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겪어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건드리는 것 같아요. 너가 PL이든 리더가 될 거잖아. 그러면 이 경험은 필요해. 뚫고 가보는 좀 실패해보는 경험도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제가 무슨 리더가 돼요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속에 다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친구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가 조금 그나마 유효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넌 이렇게 될 거니까 더 이래야 되지 않겠냐. 네네. 근데 이게 또 친구들이 저는 그 저성장 시대여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예상 가능해진 시대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우리보다 훨씬 예를 들면 우리는 제가 혼자 여행하는 거 좋아했는데 강원도 여행 가면 내비게이션 지도 펴서 가다가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여기 바다도 괜찮네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지도를 보고 자동차 운전을 할 정도의 나이셨어요? 24살? 뭐 이럴 때? 내비게이션 비쌀 때? 네네네. 같은 나이잖아 자네. 네네네. 깜짝 놀랐네. 지금은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목적지 찍으면 정확하게 최적의 시간에 따라서 이제 가는 것처럼 그치. 해외여행을 가도 구글 지도로 다 보고 맞아요. 루트를 다 짜서 가니까 예상 가능하고 계획된 거 내에서 이제 나를 움직이게끔 해서 돈을 버리는 일도 없고 시간을 버리는 일도 없고 갔는데 뭐 그날은 마침 쉬는 날이어서 전시를 못 보거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받쳐주는 삶이라는 것이 주는 예상하는 삶이어서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미계획의 실패는 예기치 않은 거잖아요. 그거에 굉장히 이제 취약하고 그걸 못 견뎌하는 게 그런 일상에서 자잘한 실패나 탈선과 일탈의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난 옛날 사람인 것 같아. 왜요? 지금도 혹시 지도로 다니십니까? 아니요, 지도를 보고 다니지 않는데 저는 이제 여행을 다닐 때 맛집을 찾아다닐 때 그냥 그 가게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보고 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뭐 손님이 많거나 아니면 인테리어가 적절하거나 아니면은 음식이나 메뉴 같은 것들의 느낌이 여기는 되게 장사를 오래 하고 잘하시는 분이 하는 곳이다라는 느낌적 느낌을 가지고 판단하는 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뷰를 보죠. 그렇지. 네, 리뷰에 몇 개가 달려있느냐, 그리고 리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거를 더 중요시 보잖아요. 이게 더 디폴트 값인 거지, 지금은.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맞아요. 없죠. 네.
저는 지금 일에 대한 이 화두가 이렇게 화두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도 왜 그럴까 생각하면 잘하고 싶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 세대에 그게 있기도 하지만 일에 있어서도 이제 자꾸 커리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정석대로 그 루트를 짜고 그 항로대로 잘 일하는 일잘러로서 가고 싶은 그 욕망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내비게이션 지도를 찍듯이 최적의 그걸로 가고 싶어 하는 그게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너무나 훌륭한 건데 이해돼요. 사실 그게 또 그렇게 굴러가지 않잖아요. 많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트레바리를 이 커리어 관련된 걸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좀 놀라운 캐릭터들을 본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너무 일을 잘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막 힘들어요. 이건 되게 이해 가능한 범주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일을 여기서 명확한 성과를 내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나의 커리어의 포트폴리오에 명확한 한 줄을 못 넣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돼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도 지난주에도 밥 먹은 친구 중에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네.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 소위 물경력이 될까봐. 네, 물견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고민을 저희 때는 그런 거 솔직히 별로 안 했어요. 물경력이란 말이 없었어. 개념도 없었어. 네, 그냥 내가 평가를 못 받은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이러면서 그냥 화를 내고 말았었지. 그걸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혹시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일할 때 그냥 일하는 나 자아만 있어. 근데 물경력이라는 거는 그 일하는 나를 보는 메타로 보는 또 다른 자아가 나를 커리어를 멀리까지 보고서 지켜보는 자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친구들이 저는 약간 그렇게 자아가 좀 2개 혹은 3개인 거 뭐 부캐라는 말도 있지만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 나가 있고요. 그걸 인스타에 올려서 인스타에 보여질 나를 고민하는 또 다른 나가 항상 같이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경력도 똑같이 그런 것 같아. 일을 하는 나와 일을 하는 오피스를 이제 세팅하고 그걸 또 보는 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고달픈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메타인지를 자기 점검을 엄청 많이 하는 세대이기도 한 거인 거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객관화라는 측면에서는 물경력이라는 언어가 나온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진짜 1년치 일을 10년 동안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저는 뭐 잘 짚었다고 생각해요. 물경력이라는 뭐 언어가. 근데 이때 이제 빠질 수 있는 함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물경력을 내가 안 만들기 위해서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되게 뭐 굳이 따지자면 이기적인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경력을 만들어야지. 근데 회사는 이기적인 또 그렇죠. 네, 이기적인 것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력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동기로 행동하더라도 굉장히 이타적으로 여기서 임팩트를 만들어야지 실제로 능력이 안 되는데 이게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견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둥바둥 애쓰는 순간 오히려 역설적으로 회사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고 팀플레이보다는 얘는 지금 자기 경력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 순간 그 눈이 커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관점이라고 저는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바라보느냐, 내 자리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볼 때 실제로 많은 게 달라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경력을 채운다는 건 뭐냐면 조직에서 필요한 일을 해줘야 돼, 내가.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고, 조직이 어떤 고민을 할지를 사실은 관점이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경력이 내 경력으로 가버리면, 그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맞아. 내가 어떤 일을 할까에 갇히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얄미워지지, 조직.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맞아요. 조직은 지금 어떤 단계지? 조직이 지금 뭘 고민하고, 우리 리더는. 더 메타인지 해야 되네요. 우리 조직장은 지금 뭐가 제일 고민이지를 따져서, 저런 맥락하에서, 내가 이걸 가져갔을 때 실제로 딱 조직에서는 필요한 일을 해소해주는 사람이 반갑고 힘을 실어줍니다. 시행력이 무조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조직에서 필요한 일을 해야 밀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애물을 별로 안 만나. 그 일을 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임팩트를 만들죠. 그게 내 경력이 되는데 그 관점이 애초에 여기가 아니고 여기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경력에 너무 꽂히면 자꾸 이제 자기한테로 가는 순간
오히려 이제 좀 꼬일 수 있다 스텝은. 그러니까 의도는 그쵸. 좋지. 뭐 의도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근데 의미 있는 일은 여기 없어. 여기 없고 저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나의 의미와 회사의 의미는 다를 수 있는 다를 수 거고. 있죠. 그 약간 그 뭐냐 이 관점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고 사실 커리어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해요. 저 이 고민 얘기하는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저희 범주님, 김범주님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 너무 좋아갖고 많이 써먹는데요. 이게 도태된다는 걱정을 많이 하는 일 잘하는 애들이 주로 그러는데 이제 물경력이 될 것 같아요. 도태되는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은 다 대리 과장되는데 저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기본 관점에서 프레임이 경영을 사다리로 보는 거잖아요. 올라가야 된다. 근데 지금 덜 올라갔거나 다시 내려갔거나를 걱정하는 건데 범주님이 경력은 사다리가 아니라 정글짐이라고 그 그림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정글짐이 내려가서 이렇게 통과할 때도 있고 매달려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뭐 겉으로만 돌기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조금 릴렉스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왜냐면은 그 조직은 IT 쪽은 막 팀장 달았다 뗐다가 맞아.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일반적인 대기업에서는 리더 달았다 떼면은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데미지를 입는 맞아요. 회사도 많아서 맞아요. 더 그런 마음으로 다녀야 버틸 수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잠깐 또 완전 딴 얘기해도 돼요? 아까 조직에 필요한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멤버들 중에 조금 트러블이 있었던 친구가 있어서 고민을 엄청 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약간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MZ 친구의 전형인 거예요. 막 필요할 때 자기 돌봄 휴가 막 확 써버리고 회의 오늘 있는데 리더님 이 오늘 주제 되게 좋다. 리더님 오늘 뭐 어째서 못 가요? 갑자기 이제 막 2시간 전에 막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제 그런 친구였는데 그냥 일의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문제는 없었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같이 일한다라는 감각이 없어서 계속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요즘 친구들 이제 조심스러우니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부러뜨려야겠다 생각하고 몇 번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마지막에 만났을 때 저한테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제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러 아빠랑 뭐 남자친구한테도 팩폭을 들었는데 이제 상사한테 그러니까 동료들이나 리더한테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것 같다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상사한테 편안한 거는 약간 알랑방구 끼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사가 뭔 얘기든 좀 편하게 하고 무슨 일이든 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길이고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잘해볼게요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고맙잖아요. 스스로 너무 기특하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친구랑 사실 얘기 나눴던 게 완전 딴 얘기 미키 세븐틴을 혹시 보셨나요? 그거가 저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미키 세븐틴 봤는데 두 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저도 별로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새롭지 않고 기존의 거를 좀 답습하는 거라 그 헐리우드 자본에 의해서 뭔가 그 원래 있던 그 봉준호 감독의 그 맞아요. 색깔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급하게 이제 기존에 잘했다고 생각한 걸 짜집기해서 한 느낌이 좀 들어서 새로운 유니버스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연기는 훌륭했지만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하다가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완전히 미키 세븐틴 안 된 이유가 이거였네라고 생각했던 게 봉준호 감독이 늘 그 누구 데리고 영화 찍었는지 기억나세요? 멤버들 있잖아요. 송강호를 근데 항상 거의 뭐 괴물, 기생충, 뭐 살인의 추억, 뭐 큰 것들 다 설국열차. 특히 설국열차는 심지어 거기에 한국말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막 진짜 저건 아닌데 너무 송강호를 쓰려고 애를 썼네. 저게 맞아? 룩앤필도 그렇고 막 이랬는데 그때 이제 그런 비슷한 챌린지를 받고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왜 자꾸 봉준호 감독은 송강호를 쓰냐 어떤 의미냐라고 해서 저는 되게 멋있는 말 할 줄 알았어요. 그는 나의 뭐 뮤즈고 뭐 영감을 주는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헐리우드에 처음 진출하는데 저도 믿고 비빌 배우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라고 얘기를 했던 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데 봉준호 감독한테는 송강호가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구성원이었겠구나. 근데 이번 영화는 그렇게 속 얘기하면서 야 이거 구리냐? 어때? 이번 씬 나온 거? 지금 찍은 거 맞아? 다시 찍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배우가 사람이 별로 없었겠구나. 송강호가 없으니까. 그리고 모두가 봉준호의 말에 예스라고 대답해서 만든 영화 같다. 맞아요. 다 디렉터스 봉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봉준호를. 대부분은 이제
준호 봉 뭐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래서 그것도 외국 배우들한테 왜 당신은 디렉터 봉이라고 하냐 했더니 you know 봉 is 디렉터 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너러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든 어떤 그한테 이제 눈을 가리우게 했거나 뭔가 끝까지 이제 냉정하게 보지 못하게 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친구가 얘기했던 리더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구성원이 일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때 되게 간과하기 쉬운 건데 그냥 일 잘하는 건 쉽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리더 입장에서는 일을 그냥 맞아요. 편히 어떤 얘기할 수 일이든 있죠.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최고지. 그리고 무슨 얘기든 그냥 하고 물어볼 수 있고 여기서 질문은 네. 어쨌든 그래도 1인 회사지만 대표니까 직원이 없는데 무슨 대표입니까? 그래요. 그냥. 뭐, 네. anyway. 네. 그럼 직원을 만약에 이제 구해야 되는 시점이 만약에 오면 네. 어떤 직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직원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양쪽에 다 툴을 끼고 있는데. 별로 직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한 늦게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 더 이상 누구의 성장을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네. 네네. 그냥 일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저의 복사판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기대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요새는 근데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오순티에 MD가 붙었어요. 오순티에 MD가 한 분 붙었는데 그분은 제가 얘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오순티 매출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월급을 못 드린다. 그러니까 당신이 MD를 맡아서 매출을 키운 만큼 몇 프로를 떼주겠다. 러닝 개런티 타입으로 가자. 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오순티의 온라인 채널이랑 이런 것들의 작업을 해주고 계신데 너무 좋아요. 그럼 그분도 오순티라는 걸 가지고 본인이 이제 뭐 컨트롤 해보고 싶었던 레슨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브랜드와 제가 진행하는 사업의 방식이 되게 좋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MD로서의 자기 역량은 있으니까 내가 이걸 건드리면 얘를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 얘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은자라는 사람도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뭐 티키타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나도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 러브콜을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의 뭐 애티튜드나 뭐 일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이 MG 나이신데 MG가 스럽지 않고 그냥 되게 전통적으로 전형적으로 회사에서 일 잘하는 직원의 느낌이세요. 근데 이분도 궁극으로는 자기 걸 하고 싶어 하시고 언젠가 독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또 어느 회사에 들어가 계시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내가 이 사람의 성장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아도 돼.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다 이미 완전 그분이 영리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통상은 이제 저 어릴 때에는 대기업이라는 구조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착착착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정말 성장의 메커니즘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를 키워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키워줄 그 휠 위에 그냥 나를 얹으면은 내가 대표처럼 지금 일하고 계실 거잖아 그분은. 맞아요. 내가 이은재 거의 컨펌도 없어요. 믿어봤자 뭐 별로 나올 것도 없고 내가 알아서 하자라는 취지가 돼서 그냥 야 회사를 주인의식 갖고 해야지의 전형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여서 진짜 영리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아이러니하게 이런 사람이라면요 데리고 일하고 싶죠. 그렇지. 네, 오히려, 제가 고용하고 맞아. 싶어요. 거꾸로.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제대로 된 월급을 줄 정도로 빨리 이 서비스를 어느 정도 수위 올려서 이 사람을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분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미 왔고 올 미래처럼 보이지 않아요? 일하는 맞아요. 방식이 이렇게 더 된다라는 생각이요. 조직이 커질 만약에 이유가 없어. 이제 팀원을 뽑는다면 이전에 뽑는 팀원하고 좀 달라져요? 달라졌어요? 이전에 뽑는 팀원과 지금 앞으로 뽑을 예. 팀원이. 근데 뭐 이전이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뭐 AI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일잘러라는 말씀하신 거 안에 저도 계속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 모습이
기존에 뭔가 이후에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네. 그게 일단은 충만해 있고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확신하기보다는 이게 뭔가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 사실 AI는 금방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차적인 것 같아요. 이거 잘 다룬다고 더 영향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태도죠. 태도, 이를 바라보는 태도나 그 관점을 싱크업 하려는 어떤 마음들. 그러니까 저는 관점이라고 맨날 표현하는 그런 것들, 뭐 커뮤니케이션 말 예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예전에 뭐 달랐고 지금 달랐고 이런 느낌은 잘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저를 긴장시키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백인 줄. 그러니까 상사를 그치. 고르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눈에 띄어요. 쟤 별로네? 그럼 상사로서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조금 허술하게 보이거나 내가 조금 애매하게 굴면은 나에 대해서 금방 떨어져 나갈 거야. 그게 눈에 보이는 그게 있죠. 근데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한테 부응하려면 내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네.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되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그러네. 그 좋은 의미에서의 긴장. 네. 그러니까 이게 반대인 것 같아. 대부분은 나 우리 상사 보면 긴장돼인 건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상사한테 만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막 편하게 이어야 되고 상사가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 때문에 긴장하고 맞아요. 상사에게 챌린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음. 꽤나 맞는 말이고 맞아요. 그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고 그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음. 그도 역시 제 생각에 의해서 뭔가 변화하고 굉장히 좋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상사인데 많이 나누긴 되게 어렵잖아요, 실은. 맞아요. 네, 마음적으로 그게 되는 거는 되게 많은 시간과 맞아요. 전후회나 아니면 전후회. 농축적으로 고생을 같이 하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때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극기 훈련이라는 걸 갔어요. 한 2박 3일, 1박 2일 극기 훈련이라는 걸 갔었어요. 극기 훈련 도대체 왜 가는 것인가? 왜 돈을 주고 고생을 하러 가는 것인가? 전 그게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는 같이 고생을 해야 돈독해지니까 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진행해주는 선생님. 일면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해는 되고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나달처럼 퍼져 있는 이유가 농밀하게 같이 고생하는 그런 모먼트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그럼 일이 더 힘들었냐, 뭐 난이도가 더 높았냐, 그때 사람 더 착했냐,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요. 다만 그때는 그냥 같이 밤새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마감내 끝내려고 애를 썼었어. 그러다 보니 돈독해져서 회사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조직이 좀 이상하더라도 같이 버텨나고 이겨내갈 수 있을 만한 이런 게 조금 생겼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류의 케미를 다 인정하지 않아 버리는 조직 구조가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맞아요. 더 오히려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러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 관계를, 그러니까 내 자아의 비중을 여기에 다 두지 않죠. 맞아요. 이제 일부를 갖다 놓지만 뭐 트레바리도 가야 되고 그쵸. 할 게 지금 많아.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몰입이 잘 생기지 않죠. 근데 트레발에 가면은 다 외로워요. 또 외로워. 예, 맞아. 다 외로워서 여기 온 거니까 그러니까 향상심이 있는데 회사에서 채우지 못한 걸 채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네. 저희가 예전에 그 어깨너머 배우기라는 얘기 한참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어깨너머. 근데 그래, 너무 좋았었던 문제.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프로 선수들이라고 하면 라커룸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기회가 약간 그 업무만이 아니잖아요. 업무를 둘러싼 맥락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고 저 최근에 그 김고은 씨 있잖아요. 배우 김고은 씨가 무슨 영상이었나 제가 짤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분이 한 얘기가 되게 인상 깊어서 스스로 스크랩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다작을 하는 배우잖아요. 김고은 씨란. 근데 그분이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뭐예요? 왜 자꾸 다작을 하냐라는 질문에 자기는 좋은 선배들이 있으면 그 작품을 보지도 않고 그냥 한대요.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잡는 거야. 왜냐면
배울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옛날에 뭐 박해일이나 최민식 그러니까 파묘 같은 경우도 이 역이 되게 파격적인 역이지만 자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민식이라는 선배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야 똑똑하다. 되게 똑똑한 거예요.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똑똑하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자기가 알고 그 판단 기준도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독이 좋아서 내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나는 배워야 된다라는 마인.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주연을 이 정도 할 정도면 이미 배울 단계가 아님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판단 기준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스태프들하고 맞아요. 소통하는지, 맞아요. 네. 감독과 어떻게 이걸 모니터링 하는지. 그러니까 진짜 약간 우리가 이제 일잘러라고 했을 때 전형적인 일잘러인 거예요. 그걸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맞아요. 하나를 더 예, 보고 예, 좀 이 차이게 다가가고 예, 먼저 예. 이런 것들이 예. 사실 공짜잖아요. 그게. 예. 그 연기 좀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음. 연기를 둘러싼 맥락들을 파악하고 맞아요. 거기서 감독과 싱크를 맞추고 하면서 연기하시면 되는 건데 일 자체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아까도 제가 뭐 그런 얘기 회사에서 그런 애들은 빨리 나가지 않아. 아, 선배들한테 빨리 배우는? 빨리 나가. 잘 흡수하는 애들은 나가서 어디 빨리 가지? 나가지 않아. 나가서 창업하고 뭐 어디가 잘하죠. 이 녀석도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유난히 똑똑한 애들은 그치. 좀 빨리 나가는 것 같아. 나가요. 나가요. 나가서 자기 거 하고 저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거 하고 회사 역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내보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건강한 거지. 건강하죠. 저는 그거에 최근에 좀 성공 경험을 한 사례가 있어서 공유하고 음. 싶어요. 아까 그 리더를 긴장시키는 거 너무 와닿는 게 사실 리더를 긴장시킨다는 건 걔 일을 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아까 37만 원 입금하고 나서의 AI가 긴장을 시켰듯이 너무 답을 잘해서 저도 이제 구성원들이 다 전반적으로 잘하지만 유독 더 잘하고 에너지도 좋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목전에 차면 일도 빨리 숙련이 되니까 야근율이 어느 순간 이제 몇 개 지표가 있어요. 야근을 막 많이 하다가 한 뭐 6개월, 8개월 지나면 야근율이 줄어들어. 그리고 일의 그 매문세도 딱 좋아. 근데 눈에 빛이 없어. 이글이글함이 없는 그게 느껴지잖아요. 저희 연차 되면. 그럼 느끼는 거예요. 얘는 실력이 있고 잘하려는 친구인데 일이 손에 익었다. 근데 저희 완전 딴 얘기지만 저희 목사님이 익숙해지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란 얘기를 했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도 살만할 때 기도 안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딱 그건 거야. 익숙해진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있는 몇 명의 이제 팀이 몇 개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셔플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좋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되게 스트레스 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친구들. 그게 삼성의 철곡차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네. 최각체를 아닐 것 같아요. 자극을 주는 거지. 네. 근데 그걸 리더들도 설득해야 되고 리더들도 또 받을 때 눈치 싸움을 해. 맞아요. 아, A 안 받고 싶은데 B 주고 싶은데 막 그러면 사실 그 과정에서 이미 이 친구의 진짜 몸값도 알게 되고 맞아요. 이 리더의 선호와 이 리더가 일 잘하는 애를 받고 싶어하는 리더인지 안 받고 싶어하는지 진실이 파헤쳐지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맞아요.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여기서는 호가호위 했던 친구가 일도 바뀌고 리더가 바뀌니까 다시 처음부터 배우게 되는 게 되니까 죽어라고 또 하면서 또 금방 흡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화분갈이라고 표현을 분갈이라고 적절한 표현을. 네,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화분갈이를 해야지 더 잘 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너가 지금 있는 화분이 다 찼다. 네 뿌리가 이제 더 뻗쳐질 데가 없어서 분갈이를 하는 거다. 분갈이를 하다 보면 초반에는 좀 흙 몸살도 하고 할 테니까 기다려주겠다 한 2, 3개월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본인이 이제 맞아요. 바잉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게 네. 전형적인 대기업의 순환근무 체제.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되게 별로다. 아니 그게 대기업 순환근무 체제는 되게 스테이블한 조직만 할 수 있는 스테이블한 조직에서 역동을 주는 거야. 사람들을 계속 정말로 제 슈퍼 제너럴리스트로 키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도메인 전문가로 지금 이 되는 이야기는 뭐 어떻게 저는 네, 들리냐면은 세법내 조직이 많이 안정됐구나. 맞아요. 그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에요. 아, 그럴기에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게 막 다 각 영역별로 난리 벚꽃동을 치고 있으면은 그렇게 못한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 그러니까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 순환을 못 해요. 맞아요. 한 2, 3년 전 생각하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저한테도 사실 되게 불편한 거잖아요. 시켰던 친구에 뭐가 있는데 리더도 불만이 있고 바뀐 친구 때문에 변명을 할 수 있잖아. 그때 리더는 이렇게 했는데 담당자를 바꿔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저한테도 불편한 건데 해보고 나니까 결국 한 6개월 뒤에 결과가 좋은 걸 느껴서
불편해도 해야겠다라는. 전형적인 초격차 그 아 그래요? 부회장님이 해주신 말씀에 읽어봐야겠네. 똑같아요, 그거랑 아주. 초격차 읽었다는 게 의외인데? 그래서 뭐 영업 조직의 본부장을 마케팅 조직으로 던져버리고 네. 그런 식으로 맥락도 없이 던져버린다. 일부러. 그렇게 해버리면은 네. 이 사람도 긴장을 타고 네. 이 조직도 긴장을 타기 하고. 때문에 이 텐션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회사 전체를 텐션을 끊임없이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 위기론과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화분갈이를 네. 하는 거가 네. 되게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조직에서 사일로 없애는 방법이 늘 고민이죠, 조직은. 맞아요. 근데 그건 사일로를 없애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영업만 하던 사람이 맨날 탓하잖아. 탓하는데 네가 가봐. 네. 하는 순간 보이거든. 맞아요. 그 관점이 보여요. 네네. 그래서 이걸 다 돌고 나서 딱 보면 사장이 이제 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각각 이해관계를 알고 있고 왜 부딪히는지 알고 있고 그걸 풀 해법도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 사실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는 그렇잖아요. 물론 뭐. 근데 스타트업은 사실 그렇지 않죠. 네. 그 이유는 한 명 연구했을 때 너무 크리티컬해 그쵸. 이제. 네. 그러다 보니 이걸 못한 건데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저는 무조건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네. 하나의 또 이제 무기인 거죠 네이버 네, 입장에. 네. 그래도 못되면 보통 나가요. 저는 이제 그 사실 상황에서 나가버리죠. 그런 잘하는 친구들은 그대로 놔두면 나갈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또 그것도 맞고. 지루해져가지고. 끊임없이 텐션을 줘야 돼. 네네. 계속 새로운 먹이를 줘야지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을 적당히 하는 친구들만 있으면 리더도 편해요. 근데 이제 일 잘하는 애들을 어떻게 안 나가게 해야 되지라고 연구할 때 맞아요. 그런 여러 방법들이 그럼요. 되는 너무 것 좋죠.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미션이나 비전을 내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아, 내 미션 금방 들통나고 그쵸, 얘는 나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겠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신의 덫도 읽고 막 이런 게 한 명 한 명의 이제 면담의 퀄리티를 높이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 개인별로 제가 이제 면담 노트도 만들게 됐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네. 아, 그러네요. 말하다 열심히 보니까. 원래 이렇게 안 하셨나요? 네, 그 직관으로 좀 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실용서도 읽으면서 막 하게 되고 그래요. 실용서를 읽기 시작했다는 게 시그널이 큽니다. 저한테는 알잖아요. 원래 시그널 그런 실용서를 별로 안 좋아하는 비즈니스 경제 경영 책은 일체 읽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네. 영향을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점점 성장하시는 게 보입니다. 아, 네네네. 원래 안 하던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완전 네, 맞아요. 네. 안 이제 하던 제값량으로 안 된다는 거 안 거죠? 네. 그러니까 깜냥은 안 되는 걸 너무 아니까 책이든 유튜브든 뭐든 계속해서 내가 섭취하지 않으면 맞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섭취하는 건데 어느 순간 약간 이제 좀 긴장되는 게 내가 여기서 딱 멈춰버린 순간 한순간에 날아가겠구나.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것 같아.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정말 피곤해요. 아니 저는 어릴 때 지금 제 나이가 되면 저는 되게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경험도 많이 했고 뭐 여러 가지도 열심히 했으니까 난 성실하게 살 테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뭐 되게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어릴 때는 또 높은 사람들이 더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어. 아주 이상한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훨씬 힘든데. 맞아요. 힘듦의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더 많은 리스크를 지고 살아가는 거. 그치. 리스크를 진다는 그 버든. 뭐 내 책임이 아닌 것들을 책임지고 사는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관할한 책임이 여기지만 사실 이걸 책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긴장이 있지.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분 다 회사를 다니시니까 그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책임져야 될 일도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도도 높아지고 힘든 거죠. 그래도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 저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어때요? 저도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너무 왜? 이제는 왜요? 저는 옛날에 김희애였나? 김희애 아줌마가 했던 말이 되게 와닿는데 영화를 고생해서 한 편을 다 찍었는데 왜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대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내가 지금 네. 20대, 30대, 40대를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살았는데 왜 그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되냐고. 그 말이 전 되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으로도 가고 싶지도 않고요. 전 지금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불편한 점은 되게 많지만
그러면 뭐 30대로 가서 그렇게 아니요, 전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면 또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더 열심히 살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도 뭐 비슷한 이유인데 저는 20대가 힘들어서도 있지만 지금이 좋아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 이게 이제 AI로 치면 딥러닝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변수를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냥 지금은 변수를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네. 예, 그냥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서 일일비 안 하게 된 게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냥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삶의 긍정을 하다 보니 뭐 이렇게 돌아갈 거 이런 생각은 하진 않는데 다만 그래도 저는 20대를 좀 그리워요? 아니요. 너무 낭비했다. 그러니까 낭비라는 것도 지금이 저를 만들었다는 건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망하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낭비했는데.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아니 조금 더 치열하게 왜 못 살았을까라는 진짜 치열하게 안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진짜 30대부터 게임도 막- 너무 치열하게 그건 있지. 그러니까 너무 그때 내가 시간도 좀 이렇게 땅이 정말 많이 버리고 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30대를 되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나름 뭐 30대 이후에 이제 나름 커리어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배운 것도 많고 하고 제가 아까 균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균형이 되게 많이 깨져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 더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해. 그러니까 지금의 제 삶에 긍정하는데요. 그래도 가끔 이제 만약에 그래도 20대 때 내가 정신 좀 더 차렸으면 더 훌륭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현듯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는 또 한편 또 있던데요. 저는. 그 후회가 아예 없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없죠. 다 일부는 있는데 그냥 현재의 만족도가 좀 다른 것 같고 그쵸. 전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 은재는 지금 제일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니들이 이렇게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처음에 근황 얘기하실 때 네. 지금 서비스도 오픈하고 뭐 지금 또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고 네, 그런 맞아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진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이 되게 다른 서비스처럼 저는 보이는데 예리하신 게 최근에 들은 피드백 중에 어. 은재님 2가지 서비스를 런칭하셨는데 세상에서 제일 슬픈 서비스와 세상에서 제일 웃긴 서비스를 런칭하신 미친놈 같으시네요 라는 이야기를 피드백으로 받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았었고 그러니까 2개의 서비스의 맥락은 없었고요. 이 2개가 어떻게 연동된다는 거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 어떤 흐름을 보자면 파노라마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안 되죠. 시장의 어떤 타겟과 마켓을 핏하게 본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 라는 맥락으로 한 거죠. 근데 다행히 시장의 어떤 시그널을 발견해서 지금 이어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밈밈은 시장을 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반응이 더 빠르게 오고 있는 것 같고 실은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시장만 본 거예요. 저의 취향과 성향을 완전히 보지 않고 완전히 시장만 본 거가 하나가 더 런칭을 하거든요. 이 3개를 보면은 와 잘했다 테스트를. 어디로 갈지 좀 보일 것 같아요. MVP를 뭘로 잡고 갈지를 맞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굉장히 좋네요. 그 A/B 테스트를 애매하게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매하게 뭐 이게 약간 친화적이고 이거 덜 이런 게 A/B도 아니고 아니야. A, 내가 Z, 필요해서 한 Z 거고 테스트. 시장이 필요해서 한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한 거는 사실 되게 장기전인 거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정확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거 장기적인 끌고 가. 이거 어차피 반응 안 나올 거지만 맞아요. 내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맞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정확해. 이거는 근데 단기전이잖아요. 빠르게 맞아요. 반응하면 바로 접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도 완전히 적절하죠. 왜냐면 이것만 돌리면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간 게 없으면 또 헛헛함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포트폴리오를 잘 짠 정확하십니다. 건가요? 근데 뭐 의도대로 그냥 전략적으로 짠 게 하다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흘러서 이렇게 가는 거죠. 첫 번째 서비스 준비하는데 1년 걸렸고 두 번째 런칭하는데 한 달 걸렸고 지금 하는 거 한 2, 3주 만에 이런 식으로 점점 짧아지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겠고 그래서 지금이 아까 말했던 대로 제일 열심히 살고 제일 배우는 게 많은 시기가 의외로 지금인 것 같아. 부럽네요. 멋있다.
그거는 되게 좋은데 머리는 너무 아픕니다. 정말 빠개질 것 같습니다. 저속노화의 시대라고 하니 지금 한창 배워야 될 나이 아닐까요?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다. 네. 저는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직장인의 뇌가 뺑글뺑글 잘 돌아가는 시점은 한 50대라고 봐요. 50대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오지 않았다. 최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저도 이거에 관련돼서 무슨 SNS 봤는데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40대 후반에서 50대가 되면 기억력이 감퇴하는 건 맞다. 눈도 침침해지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제 한물 갔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50대에는 대신 정보를 이제 조합하는 그 경험치에서 오는 정보 조합 능력이 훨씬 더 20, 30대보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되게 와닿았었어요. 그런 이야기와 뭐 워렌 버핏이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한 60대부터다 라던가 그런 것만 들렸던 뭐 찰리 먼거의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직 괜찮아. 나의 최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 라고 열심히 자위하는 걸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그 맥락 하에서 그러니까 1인 기업으로서 뭔가 배워나가는 이 경험이 몇몇 지금 사실 요즘에 되게 많은 TV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이 40대 초반에 이제 직장에서 나오는 얘기 엄청 들리거든요. 맞아요. 딱 제 나이 맞아요. 즈음에서 정말 많이 들려서 아마 약간 그 갭을 되게 많이 느끼는 지금 층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1인 기업도 엄청 나오고 있고요. AI 때문에 맞아요. 덕분에. 맞아요. 근데 한편 또 한 층은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를 이 층도 엄청 많다고 느껴져요. 더 많죠. 더 많고 더 많아질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갭을 좀 어떻게 하면 이 기회가 이 사이에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그 기회를 뭘로 하냐면은 저도 일부러 거기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는데 유튜브나 뭐 아니면 뉴스레터 같은 서비스 중에 40대 1인 창업하여 연간 70억 내고 있는 뭐 카일리 레터님의 이야기 이래가지고 그 방법들을 전수해주는 그런 애들이 있어. 산처럼 쌓였어요. 너무 많죠. 산처럼 쌓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옛날에 다단계 하듯이 다단계 하듯이 너 나만 따라하면 내 수익 얼마 보이지? 나만큼 벌 수 있어. 나 따라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유행이에요. 이게. 맞아요. 근데 뭐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40대가 네트워크도 있고 경험치도 있고 공격력도 좀 아직은 남아 있어서 독립하기에 좋은 나이인 건 맞는 것 같고 그 독립이 원해서 하든 원하지 않아서 하든 심지어 상관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원하지 않아서 하는 경우가 절박해서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언제 했느냐 뭔가 하나도 안 중요하고 얼마나 절박하느냐만 남는 것 같아. 그게 저는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내가 아침에 8시에 와이프랑 같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누워서 자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되게 명확한 나의 모티베이션이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아요. 그치.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 얘기 한 적 없구나. 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1인 기업 했었잖아요. 3년 정도 했었을 때 똑같은 느낌을 진짜 소름 끼치게 똑같이 느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버스를 타고,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고, 전 이제 그냥 1인, 뭐 기업가로 스스로 막 하지만 뭐 별거 아니었을 때. 그때 갑자기 진짜 불은 똑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대로 PC방을 가서 게임을 해도, 내가 그냥 집에 가서 잠을 자도, 영화를 봐도, 아무래도 다 괜찮아. 다만 그 결과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는데 그때 약간 진짜로 거짓말 버스에서 혼자서 오한이 왔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이게. 인생의 무게, 책임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된다는 사실이 이렇게 정면으로 맞닥뜨릴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살면서. 사람은 자유를 추구하지 않아요. 안 보통 대학교 가서 수업 다 정해진 게 있잖아. 필수 과목, 그치. 선택 과목. 거기서 선택하는 거. 컨베이어 벨트 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가는 지원할 회사 어차피 뭐 그 안에 있지. 그리고 가면 다 비슷한 일들을 하고 그 게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약간 경험 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막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뭘 해도 되는 상태가 없으니까. 근데 그 자유가 막상 왔을 때는 너무 무서워. 어떤 기억이 나고
그때 제가 되게 많이 읽었던 책이 그 찰스 앤디 책입니다. 그 포트폴리오 뭐 코끼리와 거북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인생 이제 이런 좀 1인 기업 쪽에서 되게 이제 구루 같은 분인데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1인 기업가로 포트폴리오 인생을 산다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1인 기업가로 산다는 건 그 준종교적 행위와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맞아요. 나 완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종교 생활을 멋있다. 1인 기업. 종교 생활을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네, 옳은 신과의 뜻에 것인가 혹은 부합한가. 그쵸, 네. 무엇이 맞는가라는 네. 판단을 하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쵸. 그거를 또 되새기고 한 번씩 그쵸. 정기적으로. 근데 그거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저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판단을 할 때 어떤 책임이 나 돌아올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계속 그러니까 기댈 사람이 없잖아. 되게 근데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돌아올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 길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 비록 잠깐 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직업의 세계로 다시 저도 직업의 세계에 있지만 이 맛을 본 사람이 다시 건너갈 수는 없어. 그냥 언제나 이 경험을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맛을 보면 그 즐거움도 있으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즐거우려면 돈을 많이 벌면 확실한 즐거움이 오는데 저는 멘탈리 즐거움은 느꼈지만 아직 이제 마약 같은 돈의 즐거움이 안 와서 지금은 그거에 되게 목말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되게 노골적으로 그걸 추구하고 있죠. 현재는. 아니, 그게 사실 좀 궁금한데 이제 은재를 오랫동안 봐왔고 네. 굉장히 이제 호흡이 건강하고 자기 페이스가 있는 사람인데 과연 그 이제 돈을 벌어서 도파민이 막 분비되면서 막 돈 맛을 이제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창업가들이 그 멘탈리 즐거움에 돈 재정적인 즐거움까지 같이 배가 됐을 때의 워커홀릭이 되잖아요. 완전 뽕 맞고 일하는 미친 일이죠. 워커홀릭이 되잖아. 잠도 안 오지. 그럴 사람이 될지 안 될지가 너무 궁금해. 기본적으로 되게 배짱이 모드로 일을 잘하는 타입인데 과연 그 두 개가 같이 시너지를 냈을 때 은재는 워커홀릭이 될 것인가. 그게 저의 관전 포인트. 저도 아직은 네. 뭐 안 겪어봐서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응원합니다. 그래서 뭐 성공을 그 기원. 마약을 맞으면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라고 되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네. 그 성공과 그 자본의 그 합성은 정말 좀 파워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상장을 앞둔 대표들을 해서 굉장히 많이 보아온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다르잖아. 아예 눈빛이, 아예 달라요. 눈빛이 돌아 있잖아요. 네, 완전 반 돌아 있어요. 그리고 그 현실 왜곡장 같은 게 펼쳐져요. AT 필드가 펼쳐지고요.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겠다.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멋있게 말을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목표가 되게 뚜렷해요. 그 자산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꽤 시그널하게 몇 개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든 서비스가 일본에 너무 잘 돼서 나는 나카메구로의 집을 사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좀 허황될 수 있겠지만 되게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루면서 그때 옛날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죽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되게 졸부 같은 목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하나씩 이루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잠깐 딴 얘기인데 아까 은재 하는 일 되게 많다고 했는데 좀 경계 없음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요즘 그 되게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고 은재를 누군가 지금 보면 맥락이 없잖아요. 죽음에 관련된 것과 밈을 하고 밈과 있고 뭐 티를 팔고 있고 네. 이것도 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왜 막 가수가 배우 한다고 하면 엄청 욕 먹고 뭐 소지섭이 힙합 한다 그러면 욕 막 직살나게 먹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사회는 뭔가 외길의 어떤 하나의 캐릭터만 가져야 되는 게 그동안에 좀 관행이었다가 그래도 뭐 부캐라는 말도 생기고 하면서 좀 경계를 막 넘나들어서 이제 하는 게 좀 그래도 많이 포용적으로 된 것 같긴 한데 이제 은재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자아에서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막 해보는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시너지를 낼 거여서 경계 없음이라는 게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게 지금의 인재상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약간 우리 친구들도 이제 피그마 너무 잘하고 뭐 AI로 디자인 어느 정도 뭐 아이데이션 정도는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초안도 만드니까 약간 이제 그것도 디자이너의 영역을 막 넘나드는 거. 어떨 땐 애기 디자이너가 한 최종 산출물보다 우리 중간 중니어 기획자가 한 디자인 시안이 더 나은 거예요. 센스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와 이제 직군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맞아. 어떻게 생각해요? 경계 없음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저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나이를 들으면 모든 게 선명해질 줄 알았어. 아, 근데 실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성공 공식도 모르겠고 내가 되게 병신 같다 생각했는데 되게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건 너무 좋은데 라고 했는데 망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레퍼런스가 늘어나는 거를 보면서 점점 더 알 수 없어지니까 그냥 내린 결론은 딱 하나인 거예요. 빨리 해보고 MVP가 증명이 되면 얘는 가는 거고 안 되면 빨리 접는 거고 이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 없이 그 하는 건데 제 안에서 발현되는 재미난 것들만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짜져지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경계 없음의 개념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회사를 다닐 때는요. 제가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지을수록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랬어요. 특히 대기업일수록 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 있으면 그거는 왜 우리 팀에 신경 써?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저희 저기서 알아서 하라 그래. 이렇게 가름해 주거나. 방금 진짜 대기업 부장님 같았어. 네. 너무 싫었어. 저 되게 그런 거 잘했어요. 네, 알죠. 잘했을 것 같아. 싫었어. 야, 쟤네가 말아먹으면 우리한테 어차피 돌아올 거야. 기다려. 그냥 하지 말고 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었고. 근데 지금 전 혼자 일을 하니까 싫고 좋고가 없죠. 다 해야 돼요. 진정한 경계 없음이죠. 그러니까 회사 때 옛날에는 했던 짓을 다 업보를 받는 건가요? 업보를 바꾼 완전 다 바꾸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법무 싫어했고요. 재무 싫어했고요. 맞아. 그리고 뭐 싫어하는 영역 되게 많았고요. 회사에서도 어느 나라 가라 그러면 싫어했고요. 막 그런 거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영리하게 또는 얄밉게 그냥 제 보스랑 상사랑 이렇게 붙어 먹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잘 해내고 잘 칭찬받는 형태의 얄미운 직장인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걸 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경계 없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취향이나 나의 이게 별로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맞아. 지금 다 그냥 해야 돼. 무조건.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좋고 싫고가 아니라 이 경계 없음이 디폴트 값이 되더라고요. 저의 근육이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밈을 만들 때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작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 법무 친하던 변호사 전화 통화해보고 카카오 친한 법무 전화 통화해본 다음에 챗GPT 붙잡고서 초안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한테 보내줘가지고 야 혹시 문제 있는 건 없냐 괜찮냐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없음이 그냥 제 아이덴티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약간 생존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회사 대기업에서 일했던 때랑 근육이 가장 많이 바뀐 게 이런 영역인 것 같아요. 좋고 싫고와 영역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이건 네가 잘해 내가 잘해 저건 네 업무야 내 업무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영역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뭐 MD를 뽑았는데 이 친구가 전 MD니까 이것만 하고 말래요. 그래 알았어 라고 이제 난 실망할 텐데 은재님 이거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안 하시는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은재님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래 고마워 내가 네가 다 할게 막 이러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에 대한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정답이 있는 네, 거죠. 저의 경계 없음은 요새 그렇게 두 가지 화두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계 없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커리어를 이것저것 얘기하면 되게 다양하거든요. 저는 음악을 하다가 커피를 팔다가 IT 기획을 하다가 나보다 더 와. 뭐 이것저것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 케이스에서는 왜 이게 경계가 없었냐면 저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명확했기 때문에 경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사람들한테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게 저한테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 분야에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네네. 저한테 있어서의 바운더리의 경계가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가치에 엄청 중요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바운더리는 무시해도 되는 거죠. 이게 맞아. 돈이 벌리는 데면 이게 이익이든 저익이든 그쵸.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가치에 따라 살지 않으면 바운더리가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었는데 저는 이제 가치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해오기도 했고 제 주변을 봐도 어떤 가치에 따라 살다 보면 이거 해도 괜찮고 저거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경계 없음, 약간 어떤 가치로서로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사실 그러면 제너럴리스트 뭐 그걸 딱 양분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질문을 면담할 때 진짜 많이 받아요. 저는 뭐 스페셜리스트로 크고 싶은데 제너럴리스트인 건가요? 약간 그리고 스페셜리스트에 되게 대한 클래식한 질문이죠. 로망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가 이제 경계 없음과 저는 같이 묶여져 있고 경계 없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결국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두 분은 그렇게 길을 걸어온 건데 다시 돌아가도 그런 결정할 것 같아요. 뭐 결정이라기보다 흘러온 걸 수도 있지만. 어떨 것 같아? 저요? 지금 통장을 보면요. 스페셜리스트로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농담을 빼고 생각하면 저의 성향이 그래서 이렇게 해왔고, 아까 20대로 돌아가는데 또 마찬가지로 거기 그 지옥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고통스러웠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이게 저는 행복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좋은 거죠. 이 다음에 뭔가를 선택해도 어쨌든 그 방향대로 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도의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아, 더. 그럼 진짜 어려운 건데. 스페셜라이즈드 제너럴리스트 뭐 이런 거. 너무 멋있게 용어를 해줘. 이런 말을 네, 들은 적이 네. 있었어요. 예전에 어디선가. 저는 이제 막 기획자 출신이니까 기획자 다 사라질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예전에 런던에서 구글에서 한 전시를 하나 봤는데 되게 충격받았던 게 이건 기획자가 기획을 할 수 없는 전시인 거예요. 이건 과학자나 개발자가 기획을 한 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되게 딥하게 모르면 아예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를 보면서 기획자나 마케터라는 직종은 다 쓸모 없어지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놀랍고 아이러니한 거는 각자 자신의 포지션에서 다 비슷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개발자는 개발자대로 사라질 거라 생각하고 맞아요. 미술가는 미술가대로 사라질 거라 생각하고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진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이정선 목수님이라고 좋아하는 목수님이 있는데 뭐 그분도 보통 양반은 아니지만 서양화가를 서울대에 들어갔다가 미술이 뭔지 예술이 뭔지 알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예술이 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때려치우고 농사를 지으셨어요. 농사를 지으시다가 그걸 싹 다 말아먹었어요. 말아먹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디 대목수 따라다니면서 목수일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대목수 따라다니면서 한 5년 정도를 따라다니면서 일하다가 그 다음부터 본인의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대박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테이블 의자 세트 한 3-4천만 원 정도에 파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파는데 그분이랑 이제 한번 수다 떨면서 얘기하다가 아니 대목수일 4년 만에 이거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냥 무슨 일이든 한 4년 하면 다 어지간히 하지 않나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이 리그에서 완전 상위 탑 티어를 하려면 진짜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은 한 20년, 30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제가 어지간히 그 영역을 하려면요 한 3-4년만 고생하면요 다 어지간히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거기서 탑이 된 건 좀 별개 얘기인 것 같고 그 관점에서 저는 얕고 넓은 사람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영역을
고루고루 고도화시켜가지고 되게 그 합으로서 더 좋은 걸 만드는 거에 최적화된 형태의 사람이다. 그걸 지금 이미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로서 더 저를 디벨롭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것 같고 스페셜리스트에서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스위칭이 커리어에서 한두 번 되게 크게 오잖아요. 특히 이사를 갈 때 그게 되게 크게 와요. 자기가 자기 영역에서만 잘하다가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커버해야 되고 사람 매니징이 훨씬 더 많은 걸 해야 되니까 이 스위칭의 성장통이 되게 빡세게 오고 이걸 한번 한 다음에 좀 오래 먹고 살고 이게 또 끝까지 가면 다시 한번 오죠. 그럼 이제 은퇴하고서 내 잡을 다음을 어떻게 할 거냐. 맞아. 네, 이 두 번의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의 스위칭이 왔을 때 얼마나 현명하게 대응하느냐가 거의 핵심일 것 같은데 결국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지금 본인의 정석의 길을 가고 있다. 아 그럼요. FM입니다. 아, 네네네.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디선가 들었던 설명 기억은 어디서 출처는 잘 모르겠는데 한 영역에서 이제 아까 뭐 4년이면 다 하는 거 아냐가 한 70% 정도 수준까지는 빨리 맞아. 따라가다가 거기서부터 100%까지는 굉장히 맞아요. 오래 걸리고 엄청 어렵죠. 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요하는 그것이 가치를 발휘하는 영역이 스페셜리스트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네네. 뭐 장인들 있잖아요. 뭐 그릇을 그 영역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잠시 MBTI로 가보면 S가 강할수록 이게 강합니다. 사실은 N은요 약간 그 실제로 많은 직업을 가질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거야. 개방성이 높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개방성이 낮으면 재밌다. 이 영역에서 70에서 80, 90 이거의 즐거움 느끼는 거야. 그 작은 미세한 차이를 구분해 나가면서 탁월해지는 것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기질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이 70%까지 도달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흥미가 없어 내가 더 이상. 근데 새로운 걸 내가 빨리 해서 70% 가고 싶어. 근데 이 여러 개 한 3개만 교점만 생기는 이 영역에서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맞아요. 그 상태가 지금 좀 더 현실적인 맞아요. 저는 제너럴리스트의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그리고 워낙 이게 좀 경쟁이 치열해. 맞아요. 여기서 이제 0.002% 되는 이 경쟁이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달라가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온리 원이 되나 뭐 이런 그때 의한 얘기, 이거 베스트 원이라고 치면 온리 원 여기는 내 관심사는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고 맞아요. 이 영역을 잘하고 이걸 하고 예를 들면 저도 뭐 별건 없지만 얘기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공대 출신의 맞아. 뭔가 1인격 맞아요. 경험이 좀 있는 그러면서 뭐 책 좋아하는데 HR 하는 그냥 그런 사람은 또 의외로 없어지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옛날처럼 베스트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게 뭐 나고 뭐 그냥 이렇게 각자 영역 안에서 여러 개 교집합을 찾아서 사는 모습이 저한테는 뭐 그려져요. 근데 은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 없음에서 피자집을 했다가 무건님처럼 피자집을 했다가 운동 짐 센터를 했다가 오히려 좀 되게 튀는 느낌이고 정우님 같은 경우는 하고 있던 도메인에서 조금씩 확장하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중증 외상센터 쓰신 그 작가가 의사 출신. 의사 출신인데 보니까 스토리를 보니 그 코로나 때 이제 이비인후과 페이닥터를 했는데 이제 진료를 볼 그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 70%를 채우고 나머지 30%를 고도화해야 되는 시기에 코로나가 와서 환자를 받고 뭔가 할 수가 없어서 방향을 틀었는데 완전히 생뚱맞은 웹툰이 아니라 이제 의사 경험이 있는 걸 바탕으로 이제 경계 없음으로 확장을 한 케이스여서 거기서 오는 그게 또 되게 두께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재는 진짜 에너지가 많고 정말 맞아. 산만스러울 정도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많아서 그렇고 기본적으로 경계 없음을 추구하는 게 지금 시대의 트렌드고 살아남는 방식이라면 이제 본인의 도메인에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약간 이제 옆집으로 가는 느낌으로 하는 게 맞아요. 유리한 것 같고 그걸 이제 근접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내 영역이 있는데 근접 영역으로 조금씩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많은 조언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뜬금없는 걸로 하긴 정말 쉽지 않은 이거는 맞아요. 약간 그 확률을 좀 기대는 거고 이거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서도 이것으로 승부를 보기 우리가 이제 쉽지 않은 세상에서 확률성이 높은 대안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더 확장되거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다를 청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서로 할 말이 많아서 사운드가 빌까봐 걱정한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를 걱정하는 이런 자리가 저는 너무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대화 상대가 맞아.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제가 또 부르더라도 너무 바쁜 척 하지 마시고 와서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회를 그래도 짧게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 한 얼마나 했죠? 2시간 반? 노알콜, 논카페인으로 이렇게 긴 대화를 하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네요, 이 방에서. 네네네. 그럼요. 다음에 또 한번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성우님. 뭐 저도 요즘 약간 요즘 시기라고 했을 때 되게 부재한 게 대화인 것 같아요. 게다가 약간 나와 상관없는 주제의 어떤 대화가 생각보다 되게 부족한 느낌도 들고 대화의 경험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뭐 긴 시간 그러면서도 되게 밀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이었다. 네,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좀 파일럿이니까 좀 너무 맥락이 없어서 지금 편집할 때 힘드실 텐데 다음에 좀 더 맥락을 만들고 좀 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걸로 디벨롭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또한 계속 나아지다 보면 어떻게든 되리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